안녕하세요. 택마TV 문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가지고 특히 내년인 2021년부터 세부담이 많이 증가된다고 하죠. 따라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에서 내년에 적용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중간중간에 2020년 규정과 2021년 규정을 비교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추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중심되는 건 뭐냐면요. 주택 등의 공시가격입니다. 이 공시가격이 가장 기본적인 값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시가격을 보통 양도세 같은 경우는 세대 기준으로 주택을 수를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무조건 개인별로 이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요, 배우자가 집이 한 채 있고 본인이 한 채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세대로 묶어서 1세대 2주택이 되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요, 배우자 나름대로 한 채, 그리고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한 채를 계산해서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시가격을 100%다 과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 공제해주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6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단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9억 원, 그래서 보통 공제보다 3억 원이 증가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가액이 공제후 가액인데 이 공제후 가액을 다 100% 과세 표준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반영하느냐? 올해는 2020년도에는요. 이 공제 가액의 90%만큼만 과세 표준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5% 올려서 95%, 2022년도에는 비로소 100%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 집 한 채의 공시가격이 1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1세대 1주택이니까 9억 원을 빼면요. 얼마가 되는 거죠? 공제후 가격이 6억 원인데 여기서 이 6억 원이 다 과세 표준이 되지 않고 올해는 90%만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과세 표준으로 반영되는 가격은 5억 4천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죠? 95%가 반영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95%, 6억 원의 95%이 금액이 과세 표준으로 반영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이 세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경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주택자.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자는요. 조정 지역 내 2주택자 플러스 아무 지역이나 3주택자 이런 사람들을 다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다주택자들을 중과하는 세율이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타입인데요. 하나는 일반 타입, 두 번째는 중과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요. 세율은 2021년도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세율을 같이 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2020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죠. 예, 우선 타입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5%, 내년에는 0.6%, 많이 증가한 것 같진 않죠. 0.1%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7%, 내년에는 0.8% 증가하지 않았죠.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1%, 내년에는 1.2%, 네, 약간 좀 차이가 증가했네요. 50억 이하인 경우에는 올해는 1.4%, 내년에는 1.6%, 약간 증가합니다. 그리고 2%, 2.2%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과세율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이 거의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문지상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이 내년에 증가한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요인이요. 이 중과세율이 배 곱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나 늘었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에는요. 이 중과세율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6%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요. 1.2%로 거의 곱절이 늘었습니다. 또한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0.8%죠. 그런데 내년에는 1.6%로 2배가 늡니다. 12억 이하인 경우에는요. 1.2%지만 내년에는 2.2%로 거진 곱절 이상이 늘죠. 그리고 50억 이하인 경우에도 1.6%, 하지만 내년에는 3.6%, 이렇게 해서 세율이 2배 정도 뛰는 그런 효과를 내년에 지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나온 세액이 우리가 종합부동산 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공제할 세액이 있는데요. 이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모든 세액이 다 과세되는 건 아니고요. 이 주택이 있으면요. 이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뭐죠? 대표적인 세금이 보유세로서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 재산세가 한 번 부과되고 또 한 번 종부세가 부과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한 물건에 대해서 2번의 과세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세로 낸 금액은 일단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게 산출세액입니다. 자, 산출세액에서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세액공제는 다 되는 게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자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이요. 첫 번째는 보유기간별로 공제를 해주고요. 두 번째는 그 소유자의 나이가 얼마냐, 고령으로 갈수록 많이 공제해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나오는 공제액은 2021년도 기준임을 밝혀드립니다. 자, 그럼 볼까요?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그 해당하는 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요 20%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를 공제하고요. 15년 이상이면 반인 50%를 공제합니다. 연령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보유자가 나이가 만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20%를 공제해주고요. 65세 이상 그리고 70세 미만이면 30%를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이다 그러면 40%를 해줍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보유기간과 연령기간 이 둘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할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을 다 바로 납부세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종부세에서는요. 지난해보다 급격히 세부담이 증가하는 폭, 결국 한계폭을 정해가지고 이 한계폭 내에서는 세부담이 가능한데 이 한계폭을 벗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이것도 2021년 내용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한계폭을 1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내야 될 종부세가 150%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은 내도 되고요. 만약에 이 150%를 넘는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역에 상관없이 3주택자,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이 다주택자들의 세부담 상한선은요. 보통 경우와 달리 300%입니다. 결국 과거 작년보다 3배 이내에서는요. 세부담을 하고 세부담을 한 상태에서 납부를 합니다. 반면에 3배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온 게 산출세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부세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납부한 세금은 산출세액에 곱하기 20%를 더해서 이 20%가 어떤 명목으로 징수가 되냐면요. 농특세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와 그 다음에 거기에 20%인 농특세를 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세금이 느는 요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2020년보다 2021년도에 일단 공시가격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에서요, 공시가격을 시가로 맞추겠다, 현실화시키겠다 해가지고 시가의 90%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매년 그 로드맵에 의하면 3에서 4% 정도 오를 것 같거든요. 따라서 종부세는 그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종부세도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요. 공정가액 비율입니다. 이 공정가액 비율이 올해는 90%밖에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에는 5% 오른 95%가 반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100% 반영된다. 따라서 공정가액 비율이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증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인은 세율입니다. 이 세율 같은 경우는요. 타입 1,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율 같은 경우도 0.1%씩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다주택자는 거의 세율이 2배 정도 업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요,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시가격 그리고 공정가액 비율, 세율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종부세 세부담이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그리고 2020년에 대비 2021년도에 어떤 항목들로 인해서 세부담이 증가하실 것인지에 대한 요인을 찾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